JPA라고 이번 시간부터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배워볼 겁니다. 저희 JPA라고 하는 자바 퍼시스턴스 API는 이전에 1과목에서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래밍과 프레임워크 배울 때 배우고 왔어요. 그때는 하이버네이트에 기반한 기초 JPA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스프링 데이터라고 하는 모듈을 통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활용해 볼 겁니다. 기존 JPA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엔티티나 persistence 컨텍스트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 해당 내용들 복습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건 그대로 사용하는데 사용법을 좀 더 쉽게 바꿔주는 게 스프링 데이터 JPA예요.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그냥 서버를 구성해 주는 것도 사실 서블릿을 썼던 것보다 좀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스프링은 이렇게 개발 방식을 편리하게 바꿔주는 내부적인 동작을 가지고 있는 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나오는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JPA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스프링 데이터 모듈 중 하나가 스프링 데이터 JPA입니다. 스프링 데이터 모듈에는 JDBC도 있고 마이바티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JPA를 추상화시킨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요. 쿼리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SQL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JPA 쓸 때는 find by ID 또는 persist 이런 걸 사용을 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데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쿼리 메소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SQL문을 보다 쉽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스프링 데이터 JPA의 특징은요. 스프링과 JPA 기반의 레포지토리 구축을 위해 인터페이스와 쿼리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쿼리 DSL이라고 해서 쿼리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안전한 JPA 쿼리를 처리해준다. 즉 JPA를 사용해줄 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것들 주크나 쿼리 DSL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죠. 쿼리 DSL 쿼리도 지원을 합니다. 페이지네이션 지원하고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면 JPA에서 사용했던 기존의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엔티티 매니저, 엔티티 트랜잭션 같은 객체가 필요 없대요. 자, 여기에서 용어가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JPA에서 사용했던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싱글톤 패턴으로 만들게 되는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해주는 객체였어요. 그리고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persistence 컨텍스트, 영속성 컨텍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애였고 요청 시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죠. 이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 get해올 수 있었던 엔티티 트랜잭션은 우리가 삽입, 수정, 삭제 같은 처리를 할 때 트랜잭션에 대한 커밋 롤백 처리를 위해서 begin 또는 커밋 롤백 해줬었던 객체예요. 그런데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면 얘네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스프링 데이터 JPA의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 상속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이따 코드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JPA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는 페이징 앤 솔팅 레포지토리를 상속하고 있고요. 얘는 CRUD 레포지토리를 상속하고 있고 최상의 상속에는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위에서 아래로 상속이니까 위에 있는 거에 부가 기능들이 하나씩 붙어나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 인터페이스에 설명이 있는데요. 레포지토리 자체의 인터페이스는 따로 별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냥 얘가 레포지토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표지를 해주는 정도라면요. CRUD 레포지토리는 이름부터 CRUD가 붙어있죠. CRUD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징 앤 소팅 레포지토리가 CRUD 레포지토리를 상속하고 있죠. CRUD 기능 제공하는 것은 그대로 상속받아 오면서 검색 결과를 페이징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상속받은 JPA 레포지토리는요. 영속성 컨텍스트 플러시
자, 우리가 persistence 컨텍스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엔티티에 대해서 삽입이나 수정이나 리무브에 해당하는 삭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내용을 캐시로 저장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플러시 때 날린다고 했잖아요. 영수권 컨테스트의 이러한 플러시 및 배치에서 레코드 삭제와 같은 일부 JPA 관련 추가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JPA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입니다.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로 CRUD 레포지토리, CRUD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를 써요. 자, count, delete, exist, find all by ID, find all, find by ID, save all, save 이런 거 있어요. count 이름만 봐도 엔티티의 개수 반환할 것 같고요. delete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id를 줬을 땐 식별키 통한 삭제, 그리고 이터러블한 값을 줬을 땐 주어진 모든 엔티티를 삭제하는 것이 delete. exist는 이름부터가 exist 존재인데 불리언 타입 반환하죠. 식별키를 가진 엔티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메서드고요. find all by id. 이 id로 모든 엔티티를 찾아서 id로 찾은 모든 엔티티를 반환해요. find 얘네가 지금 제가 조금 바뀌었는데 find all 하게 되면 식별키를 모든 엔티티 목록을 반환하고요. 얘가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find by id 해서 하나를 넘겨주게 되면 이 식별키에 해당하는 단일 엔티티를 반환합니다. 자, save all과 save는 save가 붙었기 때문에 all이니까 여러 엔티티를 한 번에 등록한다, 수정할 수도 있겠고요. 이 save는 하나의 엔티티를 등록 또는 수정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있는 한편 우리가 원하는 쿼리를 만들 때 JPA를 그냥 쓸 때는 추가적인 조회를 작성하고 싶을 때 네이티브 SQL이나 이런 걸 사용했어야 됐죠. 스프링 데이터 JPA는 쿼리 메소드를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의 일부를 또 편하게 쓰게 해줘요. JPQL이나 네이티브 쿼리를 작성하는 대신 메소드로 이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메소드의 이름으로 필요한 쿼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쿼리 메소드예요. 기본적으로 find의 엔티티 이름 그리고 by 해주고 변수 이름 이렇게 네이밍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네이밍 룰만 알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find menu by code는 엔티티명이 메뉴고 변수 이름이 코드죠. 그래서 메뉴 엔티티에서 코드 속성으로 특정 엔티티를 찾아서 조회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엔티티는 이름을 생략하고도 쓸 수 있어요. 이는 해당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의 제네릭에 해당하는 엔티티를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 인터페이스들을 구현하는 구현체로 만들어주게 될 때 인터페이스에 제네릭스를 넣어주게 돼요. 두 개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넣어주는 건 이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루게 될 엔티티, 대상 엔티티의 타입이고요. 두 번째로 넘겨주는 건 그 엔티티의 프라이머리 키, 식별키에 해당하는 애 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쿼리 메소드를 작성해 줄 수 있는데 쿼리 메소드의 다양한 형태를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네이밍 룰은 find 여기 써있는 find 엔티티명 by 변수명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JPA 레포지토리에 제네릭스 들어가기 때문에 엔티티 이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find by 변수명입니다. 이 변수를 가지고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find by code and name, and, or, between 들어갈 수 있습니다. and or between은 제 조건에 and 걸어주는 거, 조건에 or 걸어주는 거, 조건에 between 걸어주는 거에 해당을 해요. less than equals, greater than equals. 자, 요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다이나믹 쿼리를 쓸 때도 봤던 애죠. 이하다. 이거는 미만이다죠. less than이니까 미만이다. less than equals니까 이하이다, greater than 초과다, greater than equal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날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after나 before를 걸어서 find by date after, find by date before 이런 거 줄 수 있고요. 이즈너를 통해 널인지 확인하는 조건도 걸어줄 수 있어요. 이즈 난 널로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ike라고 해서 like 현상으로 찾을 수 있는 것, not like 현상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starting with 해가지고 like 현상을 쓰는데 해당하는 넘겨준 값으로 시작하는 걸 찾는 거, ending with라고 해서 마지막에 얘로 끝나는 걸 찾아주는 쿼리 메소드도 구성해 줄 수 있고요. containing 하면 포함이죠. 즉 name에 내가 넘겨주는 값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간 어디라도 붙어 있다. 앞이든 뒤든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응답을 주게 될 거고요. order by 우리가 DB에서 SQL 다룰 때 봤던 애죠. 순서 정렬해 주는 거고요. find by name not 이라고 해서 not을 주면 같지 않은 걸로 찾아요. in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면 in 현상을 이용해서 해당 엔티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쿼리 메소드를 작성을 해주면요. 이 쿼리 메소드를 기반으로 알아서 셀렉에 해당하는 SQL이 생성되면서 실행되게 됩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 설명을 간략하게 해봤으니까요. 저희 얘네를 코드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챕터 6번에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볼 건데요. 이 프로젝트 생성할 때는 추가해 준 게 좀 많아요. 여기 build.grad에 보시면 데이터 JPA, 타임리프, 웹, 롬복, 데브툴즈, 커넥터 J, 롬복 되게 많이 붙어 있죠. 모델 매퍼 이런 것도 있고요. 파일의 new 프로젝트에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경로 잡고 제목 쓰시고 그룹과 아티팩트 같은 거 확인해 준 다음에 넥스트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개발할 때 도움을 주는 스프링부트 데브 툴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선 JPA 즉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죠. 그래서 MySQL 드라이버 하나를 넣어주고요.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하는 것도 나와서 그 MySQL과 연결되는 JPA를 넣어줍니다. 웹 형태로 만드는 건 똑같기 때문에 스프링 웹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타임리프도 당연히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롬복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롬복이 취향 차이로 쓰는 거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델 매퍼라고 하는 게 디펜던시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죠. 이따가 쓸 때 우리가 MVN 레포지토리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매퍼란 무엇인지와 함께. 자, 그래서 build.grad에 있는 디펜던시의 내용을 한번 봤고요. 우리 SRC로 가서 소스를 한번 열어볼 텐데 리소시스에는 언제나 application.properties가 들어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 파일을 .yaml 파일로 바꿨어요. YAML이 이런 계층 구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 값들을 설정해 주는 게 application property를 설정해 주는 게 훨씬 용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드라이버의 name, URL, 그리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넣어줬어요. DB 연결을 위해 데이터 소스 설정해 주는 거 까먹으신 거 아니죠? 드라이버와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줬고요. 아래쪽에는 JPA에 대한 설정을 해줬어요. Spring JPA 설정이고요. Show SQL true로 줬으니까 우리가 작성해준 JPA 코드를 기반으로 SQL이 만들어질 때 그 SQL 콘솔 창에 보여지게 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를 MySQL로 맞춰줬습니다. 표현들이나 만들어지는 쿼리를 MySQL에 맞춰서 만들게 되겠죠. 대부분의 SQL은 유사하지만 일부분에서 차이 나는 것들이 있죠. 벤더사에 따라서. 그래서 MySQL에 맞춰 작성하게 될 거고 Generate DDL을 false로 줬어요. 이 generate DDL false로 주는 건 우리 JPA에서 hibernate 설정할 때 DDL auto 설정 줬던 거 있잖아요. jpa.hibernate.ddl auto라고 줬던 거. 그것과 비슷하게 Spring JPA에 DDL 설정을 주는 겁니다. true, false로 적용시키게 되고요. false를 줬기 때문에 생성하는 DDL 구문은 서버가 시작될 때 DB로 날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프로퍼티스의 하이버네이트에서 포맷 SQL을 true로 줬어요. SQL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설정 해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작하게 될 서버, 동작하게 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을 YAML 형태로 준 거 한 가지를 먼저 봤고요.
자, 옆에 패키지 구조를 좀 펼쳐볼게요. 생각보다 파일 개수가 많지는 않죠. 간단하게 CRUD 정도를 확인해 볼 건데요. 이쪽에서 컨피규레이션 쪽을 먼저 하나 볼게요. 컨피규레이션 쪽 보시면 컨피규레이션 어노테이션 달려있고 빈 컨피규레이션이에요. 빈 객체를 만들어주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먼저 보시면 모델 매퍼라고 하는 객체를 반환하는 빈 어노테이션 달고 있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어노테이션 달고 있으면 얘를 빈으로 만들어서 IOC 컨테이너가 관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델 매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추가해준 org. 모델 매퍼에 해당하는 이 디펜던시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델 매퍼의 경로도 org. 모델 매퍼로 되어 있죠. 저건 스프링이 제공하고 있는 애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려면 우리 MVN 레포지토리 그동안 배웠던 거 있죠? 거기서 org. 모델 매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org. 모델 매퍼 디펜던시를 가져갈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버전 선택하셔서 가지고 오시는데 보시면 저는 3.1.1 버전을 사용했어요. 이 버전으로 가장 사용률이 높은 버전을 사용한 겁니다. 사용하실 때 잊으신 거 아니죠? 여기 들어가서 우리 지금 그래들 환경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들 쇼트나 그래들 선택하시고 요거 복사에다가 디펜던시에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존성을 가져와준 모델 매퍼가 언제 쓰이는지 우리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델 매퍼를 반환하게 해놨고요.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야 우리 요 서버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고요. 메인 컨트롤러도 만들어 놨어요. 슬래시라고 하는 루트 요청과 메인이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메인의 메인, 자, 얘 그러면 뷰 리졸버가 이 앞에다가 리소스의 템플릿을 붙이고 뒤에 .html을 붙이는 거 뷰 리졸버에서 배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아마 가장 최초에 오픈되는 페이지겠죠. 메인 페이지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오즈라퍼스 레스토랑이라고 해서요. 특정 메뉴 목록 보기, 전체 메뉴 목록 보기, 쿼리 메소드 테스트, 그리고 등록 수정 삭제를 넣어놨습니다. 전체 조회, 조건부 조회, 그리고 쿼리 메소드라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 등록 수정 삭제가 일어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형태죠.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버를 동작시켜서 우선 메인 페이지가 뜨는 것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면 앞에 상위 요청이 메뉴로 걸려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메뉴 도메인에 해당하겠다라는 소리인 거고 여기에서도 MVC 패턴에 맞게끔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나눠놨고요. 자, 여기서는 엔티티와 DTO도 구분을 해놨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DTO를 사용하는 방식만 배웠는데요. 엔티티와 DTO는 구분되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자,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돼요. 뷰,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터리 이런 식으로 우리의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요청이 이렇게 흘러갔다가 응답 주는 내용을 이렇게 반환해서 화면단의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구조인데요. 이쪽은 리퀘스트에 해당을 하고 이쪽은 레스폰스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레포지토리니까 데이터베이스 통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적으로 가지고 오는 영속성 컨텍스트가 관리하는 엔티티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보내는 쪽에서는 request DTO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요. 응답을 받는 쪽에서는 response DTO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그리고 이 서비스와 레포지토리 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엔티티입니다.
혼용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나눠 놓고 써요. 왜냐면 엔티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구조를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엔티티 객체로 DB를 조작해 줄 수가 있죠. 반면에 요청이나 응답 시점에는 우리가 DB에는 없지만 받아야 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DB에는 없지만 응답해야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요청과 응답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가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엔티티라고 하는 애는 영속성 컨텍스트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엔티티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뭔가 수정이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 내용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작업의 모든 전 과정에서 엔티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DTO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쓴 것처럼 getter, setter, toString overriding 메소드, 기본 생성자와 모든 필드를 초기화하는 생성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맞춰주게 되는데 엔티티 같은 경우는 setter 사용을 지향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setter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서버가 돌아갔으니까 우리 이제 저 서버를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준 메인 페이지가 현출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하나씩 해볼게요. 특정 메뉴를 조회해오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다가 패스 베리어블로 그 메뉴에 코드를 준 거죠. 사실 여기도 도메인을 잘못 넣긴 했죠. 우리 앞에 REST API에서 배울 때 도메인에 해당하는 거, 리소스에 해당하는 건 복수형으로 써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실수로 S를 빠뜨렸어요. S가 있다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메뉴로 요청을 보내니까 메뉴 컨트롤러 볼게요. 상단에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달려 있고요. 리퀘스트 매핑해서 메뉴 달아놨습니다. 상위 요청 매핑을 해둔 거죠. 그리고 SLF4J는 얘가 실행되는 내용들을 콘솔에 좀 찍어서 로깅을 남기기 위해 달아준 어노테이션이에요. 컨트롤러 안쪽에서는 메뉴 서비스를 파이널 필드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컨트롤러 작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누군가 뭐 메뉴 서비스를 멤버 서비스 이런 객체로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이널로 선언을 한다라고 했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받고 있죠. 오토와이어드 붙어있지 않지만 우린 생성자 주입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생성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오토와이어드를 생략하더라도 붙어있는 것처럼 의존성 주입이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패스 베리어블로 우리가 메뉴 코드를 넘겨준 find menu by code 메소드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경로를 설정해주고 패스 베리어블로 메뉴 코드 받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메뉴 정보를 담아서 반환할 거기 때문에 모델 객체도 하나 받게 해줬어요. 반환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문자열로 화면을 응답하고자 하는 전략이 되겠죠. 자, 메뉴 서비스에 find menu by 메뉴 코드 호출하면서 이 패스 베리어블로 받은 메뉴 코드를 넘겨가지고 메뉴 DTO를 조회해오게 했고요. 그렇게 조회해온 메뉴 DTO를 메뉴라는 이름으로 어트리뷰트 추가해서 메뉴의 디테일이라는 화면으로 포워딩 되게끔 처리해놨어요. 포워딩 되는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메뉴에 디테일로 해놨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될 거고요. 보시면 받아온 메뉴에서 꺼내서 타임리프로 그려주게 하는 간단한 페이지입니다. 그럼 컨트롤러로 돌아가서요. 우리 컨트롤러의 동작과 뭐 화면 그려지는 건 봤는데 뒷단에서 JPA를 사용하는 걸 봐줘야겠죠. Find Menu by 메뉴 코드라고 하는 메뉴 서비스 메소드로 이동해 보시면요. 가장 먼저 메뉴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 내용을 먼저 볼게요. 서비스 어노테이션 달아서 얘가 컴포넌트이자 서비스의 기능을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이번에도 private final로 final 키워드를 붙여서 중간에 바뀌지 않고 쓸 수 있게끔 3개의 객체를 만들어 놨어요. 메뉴 레포지토리, 모델 매퍼, 카테고리 레포지토리
레포지토리를 두 개 쓰고 있는 것은 이 레포지토리가 엔티티와 매핑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모델 매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서 컨피규레이션에서 빈으로 만들어 준 건데 여기에서 사용하게끔 의존성 주입받고 있죠. 생성자를 통해 생성자 주입받고 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겠고요. 이제 find menu by 메뉴 코드라고 하는 애를 보면 메뉴 코드를 전달받아서 메뉴 DTO를 반환해 줍니다. 근데 이 반환해 주는 메뉴 DTO가 메뉴 레포지토리의 find by id라고 하는 애로 있어요. 뒤에 붙은 걸 보기 전에 find by id 먼저 보시면요. 자, 얘는 타니까 냅다 crud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이동해 오게 되죠. 우린 메뉴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를 호출했는데 말이죠. 이 메뉴 레포지토리 보시면 JPA 레포지토리를 상속하고 있어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줬고요. JPA 레포지토리에는 제네릭스 두 개 설정해준다고 했잖아요. 대상이 되는 엔티티와 그 엔티티의 식별키가 되는 것의 타입, 제네릭스로 주고 있고 여기에는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에서 쓴 find by id라고 하는 게 없어요. JPA 레포지토리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걸 쓰고 있는 거고요. JPA 레포지토리 타보시면 우리가 앞서 PDF에서 본 상속 구조처럼 리스트 페이징 앤 솔팅 레포지토리 뭐 다른 것도 같이 받고 있고요. 재를 또 들어가 보시면 페이징 앤 솔팅 레포지토리 그리고 또 들어가 보시면 레포지토리 익스텐즈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리스트 crud 레포지토리도 있죠. 저 익스텐즈 받는 애 보면 crud 레포지토리 익스텐즈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찾았던 find by id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id 값을 입력받아서 옵셔널한 반환 값을 주는 애예요. 옵셔널하다는 건 쉽게 생각해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예외를 발생시키게 될 겁니다.